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중요한 건 거래 당사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줬대요. 그럼 얘는 정의 외부 효과죠. 손해를 줬대요. 그럼 얘는 부의 외부 효과죠.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가를 서로 주고받으면 외부 효과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럼 대가를 어디에서 주고받죠?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가 외부 효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2번. 정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시설물, 공원이 있다면 제발 내 앞마당에 들어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핀피 현상이었어요. 님비는 낯들고 들어오면 두거,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님비 현상이 아니라 핀피 현상이었다. 그래서 X죠. 외우시는 방법이 정우 외부 효과는 플리즈죠. 제발 들어와다오. 그래서 핀피 현상이에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소각장이면 내 뒷마당에도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낯들고 들어오면 두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냄비는 어디 위에 올려놓죠? 불 위에. 그래서 님비 현상이에요. 님비 현상.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된대요. 생활의 편리함이 높아졌으니까. 그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이 쇼핑몰을 차린 게 아니죠. 그럼 쇼핑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했는데 주변에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제3자에게 이익이 끼쳐진 거잖아요. 이게 정의 외부 효과네요. 5.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 대표자가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죠. 그러면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항상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 정부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커지니까 좋은 거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작아져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좋은 놈이었죠.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은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작아져서 부의 외부 효과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커져서 나쁜 거죠. 그래서 얘는 나쁜 놈이에요. 누가 생각했을 때? 정부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면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을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과소 생산되니까 좋은 게 과소 생산되니까 시장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고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을 그냥 내버려두면 유해물질 배출 공장 주 입장에서는 신나죠. 비용이 주니까. 그래서 과다 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나쁜 놈이 시장에 맡겨놨더니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적게 만들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서로 부딪히는 거죠.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공장이 있어요. 부딪히고 있죠. 토지 시장에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네요. 그 다음 2번. 공공재는 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사유재 또는 사적재와 다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공공재의 소비에는 누구 한 사람 배제되지 않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비경합성. 경합할 필요 없이 다 쓰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올라타서 같이 쓰니까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공공재 2번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시장에 맡겨놓으면 남이 만들 때까지 기다릴까요?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까요? 남이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사회에서 누구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지 않으니까 과소생산된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한 3번 연달아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그래서 X. 그 다음 3번.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등대가 있죠. 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등대가 정말 필요한데 선박주들이 이 등대를 자기의 비용으로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겠어요? 정부가 만들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원이 대표적인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이고 공공재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 4번도 5. 그 다음 5번.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띈다. 누구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은 2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공재, 시장에 맡겨놓으면 무조건 부족해진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 문제를 푸실 때 요령이 뭐였냐면 정부의 정책 개입 수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직접적 개입이 있었죠. 그럼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안에는 누가 있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죠. 그래서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직접적 개입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의 핵심은 가격인데 가격을 정부가 건드려버려요. 아예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얘도 직접적 개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거나 팔거나 공급하거나 임대주택 지어서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직접적 개입인 거예요. 가격 규제도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접적 개입이었죠. 수요자나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해서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돈을 대주거나 정보를 대줘서 제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거죠. 이게 간접적인 개입이에요. 그래서 간접적 개입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조건 돈과 정보가 나오면 얘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지이용 규제가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 그럼 토지이용 규제는 각종 토지이용 규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규제는 절대로 토지이용 규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인허가제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공토지 비축은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사놓는 거죠. 수요자의 역할을 했네요. 필요할 때 되면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입니다. 개발 부담금, 돈이죠. 그러니까 얘는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얘도 보조금이 나와도 금이니까 돈이니까 간접적 개입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돈이죠. 그래서 얘도 간접적 개입, 공영개발. 정부가 직접 개발을 하는 거예요. 공영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정부가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 토지를 사서 택지로 개발한 다음에 걔를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택지 공영개발이에요. 그래서 얘도 직접적 개입. 그 다음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세금이죠. 돈이네요. 그러니까 얘도 간접적 개입이 되고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지어서 공급하니까 직접적 개입. 토지 수용. 정부가 수용권을 행사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에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서 미리 수용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공급해 주겠죠. 그러니까 얘도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을 하니까 직접적 개입이다. 대부 비율은 간접적 개입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 비율을 규제해버리면 금융을 얼마 조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4개죠. 직접적 개입. 답은 2번입니다. 되셨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